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본시장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오게 좀 해줘야 돼요. 더 들어오게. 네, 더 들어오게 해줘야 돼.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우리 코스피가 메이저리그예요. 메이저리그. 한국에서는? 야구로 보면. 그럼 메이저리그들이 그 잘하는 야구 삼성전자처럼 최고의 타자는 연봉이 확 올라가야 돼요. 네. 연봉이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 애들한테 야구를 시키지. 야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 야구해야 돼. 그러면 미국처럼 뭐 트리플 A, A, 더블 A 이렇게 급들도 있고 그럼 시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쪽 야구 리그도 생기고 네.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야구 그게 뭐예요? 그게 트리플 A 그 메이저 리그를 향한 많은 그 노력하는 그 수많은 야구 리그에서 리그 그쪽에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메이저 리그라는 이런 그 제대로 연봉을 받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여기가 뭐 벤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양성시키려면 메이저 리그에 그 잘하는 선수들이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돼요. 메이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래가지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나는 이만큼 하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러면 벤처가 저 왜 저래? 저렇게 되는데 뭐 내가 벤처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 좀 심각하죠. 심각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왜 아직도 국장에 있어? 이래요. 미국 가야지. 아직도 국장에 있어? 미국 가야지. 왜 이런 시장에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그 100% 동감하는데 IPO를 많이 해서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IPO가 되면 물타기가 돼버려요. 물타기가 돼버리면서 시장이 그냥 떨어져. 공급이 많아서 수요보다. 그러니까 수요 진작책이 조금 사실은 우리 3,000이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개인들의 자금이 예수금이 막 70조씩 늘어나면서 3,000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했지 사실 잠깐 동안. 그런데 이거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고 돈이 더 증가시켜요. 돈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살짝 줄었는데 공급만 많아지니까. 근데 사실은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내년도에 100조 얘기가 나면서 상장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에너지 솔루션 솔직히 이제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100조 못 땡기면 수십조 땡겨가지고 공장 안 지으면 처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중국과의 대전쟁이 벌어진 건데 2차 전지 대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나가리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돈을 땡겨서 가면 CATL이나 맞짱 뜨면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그걸 받아낼 체력이 없다.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음 대권 주자가 누군지 전 누가 됐지 그 상관없어.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우리나라 국부 미래가 지금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과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면 스페인이라는 그는 엄청난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한 네덜란드. 네덜란드 무슨 힘으로 그 조그만 나라가 스페인을 물리쳤나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무적 함대를 물리쳤잖아요. 세계 패권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게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려면 그 주변에 자금을 모이게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어디냐? 암스테르담 증권 거래소. 그렇죠. 그러다가 그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갔죠. 영국이 가장 그 패권을 가져간 그 주역을 한 회사가 영국 동인도 회사. 그거를 처음에는 그게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식회사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기업이 크니까 패권을 다시 가져갔죠. 그다음에 그거를 그런데 그 영국의 주식회사 그 시스템은 그 금융가가 있잖아요. 런던의 금융가.
네. 시티라는 예. 금융가가 있어. 그런 시스템이 예. 이 돈이 그쪽으로 가주게 기업들로 가주게 막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국민들은 그 돈들을 그 기업에 그렇게 모아주는 네. 그 국민들의 돈을 기업에 모아주는 그게 잘 돼서 기업이 양성되면 그 나라는 패권을 잡는 거예요. 네. 그만큼 국력이 강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 주식회사가 가장 잘 된 곳 영국 다음에 패권을 잡은 미국이죠. 네. 미국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무슨 시스템이 있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월스트리트이 월스트리트,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지금의 팡을 만들고 이런 벤처? 그 시스템이 뭔가 하면 그냥 실리콘밸리라고 우리가 실리콘밸리. 통칭을 하죠. 예. 실리콘밸리가 어떤 한 지역의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기업 그 벤처 기업들의 돈을 자금을 조달해주는 네. 그 총괄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최근에 나온 기업들 보면 정말 우리 쿠팡으로 대변되는 사실 쿠팡 PPT 회사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네, PPT 잘해서 돈 받아서 저기까지 왔다. 그렇죠. 예. 그 엑셀러레이터가 정말 진짜 스포츠카 슈퍼카처럼 네. 엑셀러레이터가 돼가지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쭉쭉쭉 치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리비안도 PPT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네. 기술자가 있어. 이거 네. 돈만 주면 우리 이거 만들 거야. 네. 해가지고 하니까 순식간에 여기까지 달려오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고. 그런 거니까. 사실 테슬라가 엑셀러레이터들이 없었으면 자금의 힘이에요. 예,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 재산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 주식에 잘 안 사요. 우리나라 주식에만 사고 네. 대한민국 주식 사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돈이 우리 국민들의 기업으로 가서 네. 그 기업들이 잘 되어야지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세계에서 이제 옛날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랑 영국 동인도 회사가 네. 회상에서 전쟁을 막 싸웠듯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막 나가서 싸워서 잘 돼야지 고용도 잘 되고 네. 고용도 잘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주식 얘기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한국의 주식 시장이 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을 탄생하게 하기도 하고 네네. 산업 사이클의 선순환 약간의 중간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벤처 붐 때처럼 문제가 약간 일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가 또 부동산 쪽은 네. 규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또 댓글 욕 나오겠는데 근데 그게 정말 네. 저는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제 투자론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이 좀 적어져야지 네. 이 자본시장 쪽으로 가는 네. 돈이 더 증가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전체 국부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보다 기업으로 가는 돈이 더 많죠.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국부가 한 얼마 정도 모든 나라 전 재산을 다 팔면 네. 시가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요? 예. GDP만 생각해봤는데 한 2경 되지 않을까요? 네. 1경 한 7천조에서 네, 네. 1경 한 8천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1경 한 3, 4천조? 그게 부동산이라고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네네. 이것 중에 몇 천조만 네. 지금 75%가 부동산이거든요. 예. 몇 천조만 자금 시장 쪽으로 자본 시장 쪽으로 가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메이저리그도 이제 나도 이제 월급 쪽 받고 삼성전자도 잘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벤처들도 우리도 삼성전자처럼 대우받는 그런 그렇지 월급을 많이 주면 선수들이 더 많이 모이지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거를 그래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좀 규제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럼 인센티브가 좀 많아야 되겠네요 저희 쪽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라는 게 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미국과 우리나라 주가가 그 디커플링 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좀 그 격차가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줄어드느냐, 그리고 언제 넓혀지느냐는
저는 그 부동산 세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고 저는 느끼고 네. 있거든요. 네. 그게 2011년도에 2011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 좀 빠지다가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줄줄줄 그렇죠. 미국 주가는 계속 2013년부터 2019년 박스권, 2018년 그 반도체점은 살짝 튀고. 계속 그냥 옆으로 기었잖아요. 기었죠. 그때 어떤 세제가 이루어졌나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다 깎아줘요.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 쪽으로 넘어갔구나. 양도세 다 깎아줬어요. 주식시장으로 안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2011년도에 그런 어떤 쪽에 또 세금 정책이 있었나 하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면제해 줬거든요. 3년 이상 투자한 사람들 배당 소득세를 면제해 줬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의 돈이 배당을 주는 좋은 회사로 네. 장기 투자하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자금으로 네. 돈을 이렇게 가져오던 그런 네. 세제 혜택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때. 네. 없어지니까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갔어요. 네네. 많이 빠져나갔고 그게 또 부동산 세금 없으니까 글로 흘러가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심각해지는 거죠. 좀 네. 심각을 하다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그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네. 맞죠? 그때는 아마 다우나 S&P보다 네, 한국이 1등이었어요. 코스피가 네. 더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세제 정책이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생겼고. 생기죠. 이 자금의 흐름을 나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됐는데 네. 최근에 또 조금 다시 디커플링 되고 있죠. 네네. 네. 저는 꼭 이거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약간 완화 좀. 예. 저는 이거 그 가구 그 1가구의 그 단위를 높였죠. 그런 쪽.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 주식 시장은 많은 그런 정보나 정책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은 다음 정권은 그거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네. 장기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세금 깎아줘야 돼요. 예.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은 지금 우리가 미국 투자하는데 배당은 소득을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으로 250만 원 이상만 세금을 내죠. 20%.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장기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배당 소득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세금은 좀 감면해주면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가면 자꾸 커지고 기업들이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정치에 요즘 관심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나 이거 인센티브 나 주식시장 띄우는 방법 알겠다 이 느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펀드 비과세, 펀드 투자 비과세 뭐 이런 것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많았었죠. 예. 그런 거 만들어주면 좀 활성화시켜주면은 자금이 그 물꼬가 좀 몇 조라도 튀고 또 요런 거 열어주면 인센티브를 많이 넣어주면 되겠네요. 정치를 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는 그냥 경제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얘기가 나왔고 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또 인플레이션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하면 이제 자본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런 거죠. 딱 이렇게 미시적으로 그쪽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아까 제가 그랬죠.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이 계속 많아지니까 코스피가 오르지 않는다. 코스피가 일단 약간의 그 물가 지수라고 보면 기업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많아지는데 그게 많아지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 활성화되는 거죠. 기업이 자꾸 많아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꾸 기업이 증가하고 기업이 많아지고 기업이 많아지는 거에 맞는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좋은 건데 그런데 또 이쪽에서 약간 그 변수라고 할까?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좀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즘 어떤 걸 지금 올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주춤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저는 뭐 계산 안 보고 자료도 안 봤지만은 시가총액 좀 많이 늘었을 거예요. 아니 공모주로 공모주가 어마어마했죠. 엄마마 거의 뭐 예. 거의 100조? 예. 100조 이상 될 걸요. 그런데 그 자금을 너무 큰 기업이 독점하는 것도 저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건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장된 어떤 이제 대기업이야, 큰 회사야, 네. 큰 회사야. 그런데 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사업 부서가 있어요. 이거는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게 저희 그래요? 증시각도의 TV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 정말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 고쳐야 돼요. 뭐 회사 자회사. 자회사를 또 상장을 시켜. 네. 상장을 시키고 그러면 돈이 그걸로 막 몰려가.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도 자꾸 이거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물가만 자꾸 올라가면 이걸 살 돈이 없어. 네네네. 살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빠지잖아요. 네, 지금 이게 한국이 뭐 문제죠. 이번 2021년 보면 물타기 10% 이상 물타기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 지수는 제자리거든요. 거의 네네네네. 지금 이 찍는 시점에 1월 1일 대비 한 2% 정도 지수가 상승했는데 2점 몇 프로인가 상승했는데 사실상은 돈 물량 들어온 게 100조가 넘을 겁니다. 그 크래프톤 뭐 페이, 뱅크 훨씬 넘네. 거의 한 200조쯤 되겠네. 이거저거 다 합치면. 크랩톤 같이 뭐 새로운 기업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 건 오케이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다음에 그 페이, 네. 뭐 뱅크 알까기. 이런 거는 원래 한 회사인데 그렇죠. 갑자기 그게 알까기 하면서 네, 알까기. 돈을 훅 땡겨가는 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확 이렇게 풀어주는 우리 소중한 자금을 어떤 그것만 물 먹는 하마처럼 땡겨가는 부동산 너무 한 군데에서 그렇게 땡겨가는 거 네. 그리고 좀 좁게는 주식시장 안에서 뭐 그렇게 소중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너무 한 군데에서 독점해서 빨아먹으면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네. 그거는 정부가 좀 컨트롤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더블 카운팅이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건 더블 카운팅이다. 네. 아니 왜 1을 1로 못 부르고 1을 하나 두 개로 불러야 되는 이 상황은 하나를 왜 두 개라고 자꾸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 알파벳으로 안 하고 구글 하면 배 수백 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다 상장시킨다. 하면 전 세계 시장이다. 그렇지. 예. 그렇지. 사실 또 그러니까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1,000조 원 예, 넘는 예. 2,000조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기업 하나가 나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의 그 인플레이션 네. 문제 그리고 주가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안쪽을 보면 이게 불균형 한쪽만 너무 오르고 네. 돈을 땡겨가니까 이거는 못 오르고 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요. 예, 심각해서 네. 이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네. 그런 불평등을 해소해주고 불균형을 해소해주고 해주는 그런 정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 지주회사 제도라는 게 그 순환 출자로 인해서 IMF 때 연쇄 도산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 지주회사를 맞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취지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이게 이제 수명을 네. 다한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이 지주회사 제도가 수명을 다했고 네. 상장을 시키는 지주사 하나만 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최소 지주사가 자기 사업을 갖고 있든가. 그런 건 약간 이제 규정해서 해줄 수 있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사업이 있는데 자기 사업은 좀만큼이고 자회사 분가시킨 것들은 뭐 이따만 하고 뭐 이거는 진짜 저도 계속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거 안 된다. 그거는 나라에 그렇게 자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도 심각한 문제를 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제로 겪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처음 우리가 사회생활 제가 시작할 때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IMF가 네. 났잖아요. 네. 그리고 났고 우리나라 계속 되던 게 그 당시에 모 대기업 네. 그 지금은 이제 해체됐지만은 네. 그때 제가 이제 채권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대우라는 네, 그렇죠. 한 기업이 돈을 그때 끌고 가는
그때 대우채 사건 어마무시했죠. 대우채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대우라는 그 주식회사 대우가 유상증자를 맨날. 그러니까 대우 주식은 가격이 절대 오르질 않아. 뭐 계속 유상증자해서 돈 뺏고 돈 가져.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소중한 자금이 거기에 많이 흘러 들어가니까. 예. 그게 요즘은 물적 분할이라는 걸로 또 변환돼서. 아 이거는 인플레이션 얘기하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로 지금 약간 넘어왔는데요. 예. 이 물적 분할 저는 진짜 지금 앞으로 엘모캠 이 관련 회사 주주들을 내년도에 어쩔 거냐. 너무 걱정돼요. 물적 분할은 사실은 보면 그거를 했다고 해서 뭐 다른데 자금을 땡겨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재상장하죠. 그렇게 나중에 재상장을 하죠. 나중에 하면서 땡겨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그러면 맞네요. 그것도 그러면 자금을 그렇게 땡겨가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는 그 자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컨트롤하는 권한을 소액 그 같이 투자하던 주주들이 못 갖고 가죠. 못 갖고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 자금의 문제도 있지만은 정시로 돈이 못 가게 하는 가장 또 하나의 이유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소액 주주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못 가지고 있는 거. 그 부분하고 연관이 많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대주주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주주가 대주주는 지배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사가 그 나가서 상장한 데서 가격을 다 받으면 그거에 그 지분 가치를 또 다 들고 있고 소액주들은 남은 회사에서 손해봐. 남은 회사에서 손해 보는 거고 주가는 빠져. 네. 자기들은 좋아지는데 우리 주가는 빠지고 뭐 안 좋아. 그러면 자꾸 정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이제 다시 안 가.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국부를 위해서는 안 좋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도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우리 표로 이렇게 찍어서 뽑는 게 그게 정치 민주화라면 이제 소액 주주들도 그만큼 어느 정도 권리를 대주주 못지않게 좀 보장을 받는 그런 그 민주화, 주식 민주화라고 할까요? 정시 민주화, 이것도 빨리 좀 되면 그게 결국 뭐 나라 헛되이하지 않고 자금을 그게 결국은 기업들을 가게 하니까 기업들을 발전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신생 기업들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엑셀러레이터 되게 만들어주고 저도 항상 하는 얘기 본 게임장이 잘 돼야 주변 또 퍼져 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그렇게 제도를 잘 개선하는 게 그 벤처 기업들 처음 시작하는데 막 돈 막 대주고 이런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의 포커스가 너무 벤처 쪽으로만 많이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벤처를 너무 그냥 너무 직접 그냥 그것도 꽤 오래전에 했는데 직접 그냥 돈 대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이걸 제대로 벤처들을 잘 성장하게 하려면 그거를 위한 운동장을 잘 닦아줘야 되고. 그렇지. 너희들 뛰놀 운동장 여기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여기 와. 그렇게 잘 닦아주는 게 제일 먼저죠. 우리나라 그게 또 세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그런 쪽이 좀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불평등. 그거 맞아요. 그게 미국 같은 데는 포괄적으로 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이사회 보면 뭐 대주주 막 뭐가지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선관의 의무를 부여해요. 너희들의 의무 중에는 이 소액 주주들을 위한 결정을 할 의무가 있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면 소송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대주주라도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이거 좋은 일 아니야. 그러면 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여러분, 지금 월간 서준식 얘기,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가, 나라를 위한 충정에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월간 서준식 산으로 가다. 뭐 오늘 약간 그런. 네, 그거 하다가, 사실 가슴에 맺혀있죠. 우리 투자자는 이게 맺혀있는 얘기거든요. 가슴에 맺혀있는 얘기를 오늘 사실은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진짜 속이 뻥 뚫리는 맞아 이렇게 될 건데 예, 여기서부터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좀 이게 이 인식이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닌 건 아닌 거고 우리가 무슨 투덜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자산 시장이 발전해서 서로 더 좋으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다시 한번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가격을 사고 팔고 내가 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안목을 가진 우리 나라의 대표 선수들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 그렇지. 그래서 근데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해주셔서 우리 선지식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될까? 2부를 또 인플레이션 또 할까?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 거의 시작도 시작 안 했는데 언제 인플레이션을?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시작해서 한국 경제와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구할까를 오늘 우리 투자구루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